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함께 하고 계신 구의원님입니다. 구의원님인데 강서구에서 오셨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석 의원님이 저희랑 함께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낙연과 이재명 대선 경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다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댓글 조작의 증거물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김민석 의원님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차분하게 한번 조금씩 풀어볼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댓글 조작 증거물들을 입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보한 사람이 민주당 쪽의 인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어떤 민주당과의 그분이 그 제보자 어떤 관계 사람인지? 그 본인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일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밝혀진 거에 보면 뭐 당원은 아니었다고는 하던데, 아, 네네. 근데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다이렉트로 연락할 정도의 사이 정도는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핸드폰을 봤었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을 봤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자료를 줄 때 민주당의 이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체를 그럴 사람인 것 같으니까 후원은 한 거야. 국회의원 후원을 해서 그 사람과의 친분은 쌓아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내밀하게 일을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한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료도 그죠? 그 자료도 보고서라는 건데 그 보고서를 입수하려면 사실 밑에 실무자들은 아니지. 네, 맞습니다. 실무자급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분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냥 정치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정치꾼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에 자료를 받고 나서 이제 정치 기자님들이랑 같이 좀 어느 정도 공유를 했었는데 정치 기자님들도 이건 신빙성 있는 자료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TV조선이랑 같이 단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랑 단독으로 하시지 그거를. 방송에서 때려주는 게 그렇죠.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선택은 의원님이 잘 하신 거고. 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믿을 만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좀 같이 검토를 했었고 하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그 자료, 네. 그러니까 경선하기 직전까지, 아니 경선 발표 직전까지 네. 그 90여 개의 아이디로 480장의 PDF 분량의 조작 분량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한 거예요? 이게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480페이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는 아이디로 댓글이 작성이 되지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닉네임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네. 이름을 새로 다시 한번 쓸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리고 2022년도에 다음이 한번 카카오랑 통합을 했었죠. 네네. 그 전에는 그 닉네임을 번갈아 가면서 작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 2022년도 이후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안 되고 카카오랑 이제 통합이 됐다 보니까 한 닉네임으로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자료다 보니까 닉네임이 번갈아 가면서 쓰여져 있었던 여러 개의 닉네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IP? 네. 그러니까 이제 IP를 추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링크들이 다 이제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링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들어가 보니까 닉네임은 여러 개지만 쓴 사람은 한 명이 쓴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링크가 남아있어요? 네, 링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사에 그 이제 매크로를 했는지 이런 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지금 그러니까 그 댓글 조작을 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금 맞습니다. 보신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가 이재명의 캠프에서 보고했던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 이놈 찍든 저놈 찍든 똑같다니까. 네. 누가 돼도 안 되는 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됐어봐. 댓글 조작해서 대통령 되는 거 얼마나 이거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의 자료인데 이분은 민주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쪽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네. 일단 이재명 쪽에서 요걸 받은 모양이로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댓글 조작 분량은 보통 이제 그 우리 드루킹 건을 보면 뭐 킹크랩에서 88만 개인가? 뭐 네. 그런 게 막 나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것도 개수로 헤아려져요. 제가 양이 너무 방대하긴 하지만 제가 좀 분석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한 개 아이디 정도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총 합해서 18만 개가 좋아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많구나. 예, 한 개 아이디에서만. 근데 지금 그게 90개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에 18만 개면 90개면 와, 100개로 봅시다. 그러면 네, 1800? 그렇죠. 거의 그 정도. 1800만 개요? 생각보다 지금 많은 개수의 조작 댓글 분량이 있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2021년 10월 9일이 이재명이 이제 경선에서 이긴 날이더라고요. 네. 그날이 2021년 10월 9일. 그리고 이낙연은 2021년 7월 5일에 출정식을 했고 이재명은 2021년 6월에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일주일 상관으로 하겠지만 자,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2020년도부터 만든 자료예요. 네, 굉장히 지금 많은, 그리고 앞선 시대인데 그게 맞아요? 근데 먼저 좀 어느 정도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겪고 나서 이제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도 매크로를 했다라는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제가 추측하자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쪽에서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있는 거는 매크로는. 왜냐하면 뭐 이제 이것도 검찰에 이제 추가 자료로 좀 갖다 내겠지만 이재명 관련된 기사에 매크로를 올려가는 좋아요가 올라가는 그 기사의 그 링크를 보면 그것도 2010년도, 2009년도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할 때부터 이게 이 비상식적으로 좋아요가 올라가는 영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한테 제보해준 영상을 보면요. 아, 그러면 이게 잠깐만. 이낙연의 조작뿐만 아니라 이재명 쪽의 조작도 그 영상, 그러니까 증빙 자료에 있어요? 네, 이낙연 쪽에서 보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낙연 쪽에서? 네, 왜냐면 제가 이낙연 쪽을 관련된 자료만 받았다 보니까 이낙연 쪽이 매크로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고발을 하니 이낙연 쪽에서 뭔 소리냐? 쟤네들이 먼저 했다. 우리도 관련된 증거 자료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이재명 관련된 매크로 조작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첫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이낙연이 무슨 소리야? 쟤네가 먼저 했는데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주기가 좀 수월한 게 지금 현재 무소속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거가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닐까? 네, 그렇죠. 네. 무소속에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다뤄줄 거라고 믿은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쪽에서 이낙연이 제 댓글 조작했는데라고 지금 보고서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더니만 이낙연이 무슨 소리? 네가 더 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네. 지금 쌍방으로 지금 가는 중이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양쪽 다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증빙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고발장에 이 내용까지 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2의 드루킹이 될 수 있는 이 우려가 있으니 네.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사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고발장 마무리에 써놨기 때문에 네. 이 자료도 추가로 증거를 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드루킹과의 유사점이 있어요. 이제 제2의 드루킹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한가요? 일단은 제보자 부분이 브로커라는 겁니다. 그런 제보자의 성향이 일단은 네. 비슷하다 이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내용 자체도 드루킹 판결문을 보니까 한 번에 뭐 이게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네네. 매크로로 돌리면 한 번에 1000개, 2000개, 3000개를 찍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드루킹 판결문에도 봐도 이 한 하루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조금씩. 왜 그걸 한 번에 뭐 1000개, 2000개 좋아요가 찍히면 포털 사이트에서 막아버려요. 아, 제재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서 상단에 링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좋아요 영상을 보면 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댓글 링크 1위를 먹는 게, 1, 2, 3위를 네네. 먹는 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댓글은 나빠요를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아, 프로그램 자체에 그걸 입력하는 링크 입력하는 란이 있고 뭐 이런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동시에 나빠요와 좋아요가 그 눌리면서 이게 순위가 계속 바뀌는 바뀌는구나. 거예요. 네. 와, 신기하다. 아니, 그 프로그램도 혹시 갖고 계세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은 없고. 얘네들이 작업을 한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순위가 바뀌거나 네. 막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네. 이게 뭐 시간을 두고 위에 거를 내리고 밑에 거를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봐니 드루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걸 찾으신 거고. 네. 아, 드루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잖아요. 네. 여기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건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까? 다음 포털에서 활동을 여기는 주로 다음에서. 왜냐하면 드루킹이 있고 나서 네이버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책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드루킹의 제일 피해를 본 포털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못 돌리게 약간 댓글창도 약간 좀 변경을 많이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네이버는 매크로를 못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업무 방해인가 그 죄도 사실 있었지. 네. 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대안을 만든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서도 이제 다음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운영을 해왔던 것 같은데 다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지금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아직 여기는 크게 안 당했구나. 네. 왜냐면 이거를 네이버처럼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말하자면 보안 장치를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2010년도라고 하면 2010년도에 그 작업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드루킹이 있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냥 바로 이제 다음으로 옮겨간 것 같거든요. 아, 그쪽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뭐 사고 팔거나 이런 거,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드루킹 이후에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넘어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의혹도 많았습니다. 이 드루킹의 일당이 다 잡히지 않았다. 아, 그렇지. 예. 그런 의혹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쪽으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 증거 영상 있잖아요. 네. 그 증거 영상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현재 검찰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기 맞습니다.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 게임처럼 했던 그 경선놀이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윤영찬 의원이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분인데 네. 이 고발 얘기가 나오고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슨 소리냐 이거 법적 조치할 거다 막 그렇게 화들짝 놀랐잖아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아니 저는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와 이제 좀 객관적인 논리적으로 좀 팩트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본인은 이낙연 캠프가 꾸려지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윤영찬 의원의 그 논평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조직을
사실상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때 당시에 이낙연 쪽에서 홍보팀장도 솔직히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원님도 선거 치러봐서 알지만 저도 캠프에서 일을 도와봐서 알지만 캠프의 공식 출정과 네. 또 공식 출정했다고 해서 캠프에 모든 사람이 다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비선으로 항상 그 전부터 사전 조직 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작업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식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이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 일을 진행했었다는 겁니다. 정말 가깝지 않으면 캠프 조직 이전에 이낙연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캠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절차들이 생기잖아요. 보고 네, 절차도 생기고 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보고할 때 만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많아서 느립니다. 그런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네. 직접 소통을 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뭐 하나 맡으면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뭐 캠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이다. 이 말로는 설득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선거를 해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저를 막 이제 고소하고 TV조선도 고소하고 막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도 무서운데 이거 어떠한 거를 고소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려면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로 했다. 그럼 허위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혐의는 뭐 안 나와요? 네,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거는 또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고라고 하는 것도 이 수사가 끝나봐야 무고가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그렇죠, 아닌지 맞아요.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이 지금 두근반 세근반이야. 심지어 지금 자기네가 아니야 상대방도 했어라고 지금 같이 물귀신 작전을 피고 있는 거 정도면 같이 죽지 않은 정도고. 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저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또 뒤에서는 다른 이낙연 전 의원의 측근분이 또 뒤에서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윤영찬 의원님이 이렇게 고발한 거 아시죠? 고발한다고 막 보도자료 뿌리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게 좀 따지니까 좀 그거는 윤영찬 의원이 좀 개인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그분이랑 통화한 내용도 다 녹음을 해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다 오픈할 겁니다. 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사실과 좀 벗어나게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에서는 서로 맞고발을 하면서 지금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지금 추가 고발할 건들도 좀 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가로? 네. 이게 물고 가면 튀니까. 네.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혐의가 있는 것들은 이제 추가로 민주당 관련된 고발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고발. 네. 이게 불법 사안이 지금 나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무소속이 웬 말인가? 자, 제가 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거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게 영상으로도 돼 있고 심지어 캠프 정식 내부 보고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자료인데 앞으로 추가 고발건까지 있다. 추가 고발하실 때 저희랑 한번 나와서 그때는 증거도 좀 갖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낙연이 이 정도면 정치 생명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낙연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도 그렇고
둘 다 정치 생활은 끝나지 않을까. 제가 이거 터트리고 나서 좀 네네. 개딸들이랑 뭐 개딸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죠. 뭐 분들한테도 되게 악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공격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계속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세요. 개딸들이? 예.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구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라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서로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잡히는 대로 쭉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누가 조금 더 덜 내려간 사람이 지금 얼굴 마담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지금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제2의 드루킹이 맞네요. 제가 봤을 땐 제2의 드루킹 이낙연과 이재명 건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